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알러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부터 제호명을 오동통에서 복지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제호는 KBS PD 출신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남해요양원 장승세 사무국장의 제안을 받아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희망인 세상,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복지 주요 뉴스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감기 환자가 늘고 있죠.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감염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행하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최근 3월 들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과 가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예방수칙으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은 기본이겠지요. 영유아를 포함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아이들을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격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아동 예연이는 올해 3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예연이의 교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있었고 계단 앞에 멈춰서 있는 예연이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살로 예연이의 전체 발달 수준은 15.6개월에 불과합니다. 예연이는 스스로 걷는 것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야 하고요. 의사표현이 힘들고 배변 처리나 식사조차 어려워 하루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초등학교 교육이 어렵겠죠. 예은이 어머니 심정선 씨는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입학을 지원했으나 떨어졌고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심 씨는 입학 유예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부결됐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이유입니다. 교육당국과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지난 18일 이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애는 선택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장애 없는 환경, 배리어 프리가 학교에도 기본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소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사회복지시설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정부가 지난 3년간의 운영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48.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 4개 시설 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 평가와 유사했고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번 평가보다 7.6점이 하락했는데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 위탁시설은 평균 90.7점, 민간 위탁시설은 평균 90.6점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세금을 아끼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점수가 높은 운영 주체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 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이 9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1월 말 기준 전국 대상기관 8,593개소 가운데 치매 전담실을 설치한 곳은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1%도 되지 않는 0.9% 수준입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는 집중관찰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위해 2016년 7월 도입됐는데요. 요양시설에서 설치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적기에 치매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수가 구조가 취약하여 치매 전담형 시설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 전담형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실시된 지 2년 동안 지자체 248개 가운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한 개소도 없는 곳이 무려 77.4%인 192개 지역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로 치매 대책이 실종되지 않길 바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노인학대는 국제적인 문제죠. 노인학대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요.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도 가정과 시설에서 노인학대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노인학대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보다는 3.3배가 늘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4.2% 증가한 1만 7,078건을 기록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체 학대 비율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건수는 2017년 4,129건으로 전체 대비 8.7%나 증가했습니다. 생활시설의 학대의 경우도 2017년 327건으로 전체 학대 비율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37.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도 초고령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로 가볼까요?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꽤나 넓습니다. 복지관이나 생활시설뿐 아니라 학교, 병원, 군까지 그 활동 범위가 넓은데요. 이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정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직종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점과 고용 안정의 위기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MOU를 통한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항상 고용 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최웅 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최웅입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행복한 학생, 즐거운 학교를 모토로 학교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모인 전문가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동학대, 학교 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배움의 공간이자 사회화의 공간, 때로는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며 아동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20여 년을 버티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살리고 학생과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동 청소년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내밀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꼭 알아야 할 판례 리뷰 시간입니다. 요양원에서 식사하던 어르신이 기도가 막혀 돌아가셨다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실제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법원은 실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어르신이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원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례로 시설 노인에게 식사 제공과 위급사항에 대처하는 대응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년, 시설장에게 금고 10월에 처하되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어르신의 잘못된 음식 섭취가 사고로 이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이 따르고 시설장의 자리도 잃을 수 있다는 첫 판례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치료식 개발과 발전 현황을 보기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이 연수팀을 꾸려 치료식 선진국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흡인성 폐렴 예방과 기도 폐색을 예방하기 위해 연하식 제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어떠한 상품이 있고 독일은 어떻게 연화곤란에 대응하고 있는지 5회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사회복지사님 감기다입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